안녕하세요. 백훈열입니다. 영어 공부 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장문에 대해서 라이팅에 도움이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문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센텐스를 얼마나 잘 쓰느냐입니다. 센텐스가 모든 것의 베이직이거든요. 그래서 센텐스를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인데 여태껏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과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센텐스가 여러 종류의 모양이 있습니다. 1형식서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그 중에 1, 2, 3형식을 말합니다. 그걸 소위 단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어나 구루만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문장으로 미니멈 센텐스로 라이팅을 많이 연습하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부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어 서술부를 튼튼하게 이룬 것은 명사와 동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장문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어떻게 라이팅을 임프루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hesaurus라는 게 있는데 이 반대말과 비슷한 말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쓸 때 여러분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라이팅 실력을 100% 임프루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을 하려면 단락이라는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락이라는 것은 paragraph를 말합니다. 이 단락. paragraph는 모든 라이팅의 미니멈 셋입니다. 센텐스가 모든 표현을 하는 미니멈 엘리먼트라고 한다면 단락은 어떤 라이팅을 하는데 내가 무슨 한 칼럼이라든가 매거진이라든가 아니면 숙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할 때 이 단락이라는 게 한 주제에 대한 구조거든요. 이것을 구조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컨버세이션 할 때도 스피치도 이런 거거든요. 한 스피치를 딜리버리 한다는 것은 단락을 미니멈 셋, 한 3분 정도인데 단락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대한 구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센텐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튼튼한 장문이라 좋은 장문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한국말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명사와 동사로만 드리븐 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사와 동사가 모든 센텐스의 라이팅에 한국말이나 영어나 뼈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없으면 흐물흐물하지 않습니까? 문어처럼. 그렇듯이 뼈가 우선 튼튼하게 세워져야 나머지가 거기다가 살을 입히거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게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형용한다는 것, 치장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로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튼튼한 문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처음에는 무미건조하게 들릴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명사와 좋은 appropriate verb만 잘 사용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되고 아주 맛깔나는 영어가 됩니다. 자, 문장 센텐스를 보면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 있죠. 주어부가 보통 명사로 단 하나로 돼 있거나 명사구나 명사절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술부는 보면은 동사와 자동사면 여기서 끝. 그죠? 그렇지만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가 옵니다. 그죠? 이 순서 잘 아시죠? 동사, 자동사나 아니면 타동사와 목적어. 그래서 명사입니다. 동사와 명사. 명사. 그죠? 그리고 많은 경우 전치사 구가 옵니다. 전치사와 명사가 이루는 구가 옵니다.
보통 없어도 되지만 단문일 때는 이 세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명사, 동사, 명사, 또 전치사와 명사 이렇게 되니까 명사와 동사로 문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는 더 잘 디테일한 걸 설명하거나 보충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어도 더 additional information, 더 현란하게 그렇게 잘 구사하려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로만 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분한테 영어를 가르쳐 드릴 때는 처음에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뭐냐면 이미 장문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숙제를 냈든지 영작을 했든지 이메일을 썼든지 모든 장문을 한 것을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배워서 한 것과 그 다음에 안 배웠을 때 한 것을 비교하면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강의 시간 때 장문 강의 시간 때 제가 먼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옛날에 썼던 다이어리라든가 숙제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거나 이메일 썼던 거라든가 비즈니스에 썼던 거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메모해 놨던 거 뭐든지 하나만 한 패러그래프 한 장만 반 페이지만 가져오면 그것과 아주 처음서부터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명사와 동사로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무거나 꺼내서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써놓으신 장문을 어떻게 임프루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보시면 우선 내가 얼마나 잘 패러그래프를 썼는지를 한번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우선 자 명사와 동사만 뭐라고 그랬죠? 남겨놓고 모든 다른 것들을 한번 다 지어보세요. 형용사, 부사, 접속사 모든 거 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한번 보세요. 명사, 동사만 남겨놓고 모든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카마, period 이런 거 다 지어보고 conjunction, verb, adjective, noun 이런 거 다 지어버리고 명사와 동사로만 문장이 단어가 남아져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도 내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리면 자기만 알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어순이 틀려지거든요. 형용할 때 쓰는 형용사를 넣기 때문에 나는 어순이 있다고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쓴 건 아는데 다른 사람이 쓰면 정말로 몰라요. 다른 사람 글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순이 틀리면. 왜냐하면 동사가 중심이 되니까 명사가 앞에 오는 거는 주어고 뒤에 오는 건 뭐죠? 뒤에 오는 명사는 목적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컨정션이 없으면 다음에 주어가 되거든요. 자동사 다음에는 다음 건 주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고 접속사,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알아차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첨삭을 할 때 명사, 동사만 남겨놓고 여러분의 라이팅을 한번 다 지워버리고 말이 되면 여러분 잘 쓰는 겁니다. 이거 저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명사, 동사만 남겨놓고 형용사, 부사 다 했는데 내가 쓴 거 나도 몰라. 그러면 이제부터 어순을 잘 조심하고 형용사, 부사 같은 것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순이라든가 이런 명사나 동사로 튼튼히 한다는 것과 한 가지만 더 센텐스를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다기보다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렸죠. 모든 시제나 문법이나 이런 것이 동사를 중심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명사는
고유명사 이런 걸 많이 알면 어휘가 많으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erson보다는 John, Mary 이런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알면 알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I like that person 그런 것보다 I like that policeman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누구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policeman 중에서도 captain이라든지 아니면 general이라든지 soldier라든지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 되면 될수록 고유명사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라는 것은 그냥 개수뿐 아니고 depth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도 이것을 보면은 단어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사를 할 때 뭐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동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를 하냐면 보충을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능을 정말 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thesaurus라는 건데 이게 정말 한국 분들한테 영어 배우는 데는 장문에는 보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휘가 여러분 보통 대학교 시험 치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담하는데 적어도 한 10,000단어는 알아요. 한국 분들 시콘 조건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비웃는 게 아니고 처절합니다. 10,000단어를 압니다. 그런데 장문을 하라 그러거나 컨버세이션 하라 그러면 그 10,000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thesaurus.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 안 보여주면 모르지만 보여주면 거의 100%는 알아요. 그러니까 10,000단어를 다 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한 100, 1000단어만이라도 자주 쓰거나 조금 더 잘 아시는 게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1000단어는 보고 또 생각도 나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일반적인 겁니다. 좀 제너럴한 거. person 그럼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자연 공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Natural Science.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을 뭐 해 정도는 제가 잘 알았는데 한국말입니다. 우선. 그런데 별 그러면 저는 별이라 그러면 별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별자리가 많아요? 앤드로이드, 뭐 앤드로미다, 뭐 비너스, 뭐뭐뭐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수천 개가 있어요. 이름이 별자리 이름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star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잘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휘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세사로스가 이게 꼬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꼬리를 물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자기가 생각나는 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럴 때 eat이라는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eat도 정확하게 좀 더 좋은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생각이 그래도 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saurus에 가셔가지고 보통 그냥 생각나는 걸로 쓰세요. 항상 첨삭을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한 번에 쓰는 라이팅은 없습니다. 대충 쓰고 아이디어를 다른 것도 보강하지만 명사나 동사를 특히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동사를 비슷한 말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장문하실 때 처음에는 좀 버벅대요. 왜냐하면 일부러 찾아야 되니까. 근데 한 번 찾아서 배우면 두 번째는 정말 쉬워요. 왜? 배웠으니까. 근데 세 번째는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페이션스를 가지시고 처음서부터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실 때 한 단어, 두 단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topic sentence만이라도 동사를 정확한 표현을 하겠다고 비슷한 말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이 롱맨이라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영어 잘하고 싶으시면 이거 사세요. 유즈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것도 정말 시간 없거나 사기 싫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워드 있죠? 거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장문을 타이프를 치시고 이메일을 하시고 뭐를 하시고 거기에 리뷰라는 버튼을 탑 버튼을 누르시고 거기에 누르면 요 thesaurus라는 기능이 나와요. 롱맨도 이 자체가 thesaurus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thesaurus라는 게 파생어예요. 파생어는 비슷한 말과 반대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생어 사전인 thesaurus를 롱맨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워드에 나오는 그 리뷰 하실 때 한번 체크업 하시면 여러분 라이딩이 정말 동사만이라도 하세요. 정말 여러 센텐스에서도 다 못하시겠다면 제발 탑비 센텐스 하나만이라도 하세요. concluding 센텐스라. 근데 이 동사 하나만 임프루브 하시면 두 번째는 더 쉽고 그게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어휘라든가 다른 것들이 임프루브가 되는 거예요. 그죠? increase, improve 요 차이를 이 thesaurus가 가르쳐 주거든요. 아무튼 이 thesaurus를 워드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딕셔너를 옆에 놓고 하시거나 요 비슷한 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 분들은 반대말을 게을러서 쓰지 않기보다는 not을 많이 쓴다고요. 죄송합니다. 게으르다는 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not이라고 그러면 되니까 나는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싫어한다를 쓰세요. 그죠? I do not like it. 이렇게 쓰시기도 하거든요. do not like it. 그렇지만 I hate it. 그게 좀 더 튼튼한 영어예요. 그죠? 그리고 not은 언제 쓴다고 그랬죠? 강조할 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럴 때. 그게 싫어하는 것보다도 I hate it. I hate it. 그러다가 I really don't like it. 그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like나 hope나 long이나 이런 모든 파생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not은 그럴 때 그 특별한 때 쓰지 이렇게 보편적일 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말이 좋아요. 근데 반대말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첫째로 자기가 생각나서 쓴 단어를 비슷한 말을 찾아서 thesaurus에서 그 thesaurus의 아래를 보시면 반대말이 나와요. thesaurus를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해서 동사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명사, 동사를 꼭 쓰시고 두 번째는 동사를 만 남겨놓고 다른 걸 될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를 보강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단락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어를 하실 때 컨버세이션 하시거나 라이팅 하실 때 사실 이 단락을 머리에 구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스피치하는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에다가 이 센텐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가서 또 생각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어를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문을 할 때 컨버세이션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걸 단락이라는데 이 단락을 어느 때 쓰십니까? 윈도우를 쓰실 때 쓰고 이메일을 쓰실 때 쓰고 텍스트를 하실 때 쓰시고 자주 영어로 모든 걸 하실 때 문장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하시는데 이 센텐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단락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할 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단어나 구로 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 윈도우 대부분 편하게 하시는데 영어를 좀 배우시고 싶으면 영어로 호환하세요. 영어로 바꾸세요 우선. 그리고 커맨드 같은 것들 영어로 많이 연습을 똑같은 시간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메일도
같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안녕, 잘 지냈어? How are you doing? 그렇게 조금 영어를 한번 가미를 하면 텍스트도 재밌어져요. 그리고 텍스팅 할 때도 where did you go? 그러면 그 말을 영어를 좀 친구들끼리는 쓰면 많이 자연스럽게 영어가 한국말하고 바이링걸 하게 하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죠? 이메일이나 텍스트 하실 때 다른 거 특별히 하는 것도 좋지만 문장으로 영어 단어를 한글과 같이 섞어서 쓰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틀이 있어요. 틀. 패러그래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높아지면서 한 번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틀이 있어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세 가지 구조입니다. 1, 2, 3예요. 토픽 센텐스가 있습니다. 여기 토픽 센텐스. 그 다음에 body라는 게 있어요. 메인, body. 그 다음에 concluding sentence라는 게 있어요. paragraph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토픽 센텐스, 그 다음에 body가 있고, 그 다음에 concluding이 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토픽 센텐스입니다. 그죠? example sentence가 있어요. 첫째, 두 번째 example sentence가 있어요. illustration이 있습니다. 세 번째 illustration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다 똑같은데 첫 번째 토픽 센텐스를 할 때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좀 합니다. 그죠? 뭐냐면 소개를 해요. 소개. 어떻게 해요? Hi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쓴다 해서 Hi 그 인트로듀스 하는 거예요. How are you? 그게 인트로덕션입니다. 그죠? 처음서부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토픽 센텐스가 아주 센텐스예요. 단문으로 I love you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Hi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I love you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1, 2, 3 example을 보통 넣지 않습니까? Because you are pretty 그죠? Because you are kind Because you are my daughte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네가 예쁘다. 네가 착하다. 네가 내 딸이다. 그런 다음에 토픽 센텐스는 너무 쉬워요. 저기 concluding 센텐스는 토픽 센텐스를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지예요. 토픽 센텐스 1, 2, 3예요. 근데 concluding 센텐스는 마감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자, I love you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paraphrase. 어떻게 합니까? I will die for you.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말로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단계예요. topic sentence, 그 다음에 main body, 그 다음에 conclusive sentence예요. 근데 센텐스들 하나하나는 왜요? 그러니까 제일 컴플리트한 이런 컨버세이션이나 말이나 이메일이나 텍스트는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장으로 미니멈이 필요해요. Hi, I love you. You are pretty. You are kind. You are my daughter. And I will die for you.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여러 번 혹시라도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똑같아요. 토픽 센텐스 1, 2, 3, concluding sentence. 그리고 concluding sentence는 토픽 센텐스를 paraphrase해서 다시 쓴다. 그리고 introduction은 high고 이 토픽 센텐스와 body의 connecting sentence라는 게 있어요. 점점 하면은 어드밴스 가면은 그런 걸 매끄럽게 연결고리를 해서 물고 해서 코어런하게 하나의 문장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패러그래프에 빼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잘 생각하시고 왜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 놓냐면 그렇고 나서 컨버세이션 할 때 이메일 할 때 써먹는 거예요. 급할 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연습하실 때 처음서부터 요 전에는 미니멈 단문으로 하라고 그랬죠. 단문 토픽 센텐스, 단문 이그젬플, 단문 이그젬플, 단문 이그젬플, 단문 컨클루드 센텐스로 요거를 단락을 만드셔서 그 자기 상황에 맞게 nurse면 nurse, doctor면 doctor, policeman이면 policeman, 아니면 teacher면 teacher, student이면 student으로 그 situation을 단락을 만들라는 거예요. conversation으로, 문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서 여러분께 오늘 단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명사와 동사로 어휘를 많이 공부해서 발음을 연습하고 억양을 넣어서 단문으로 꼭 하기 위해서 형용사 부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인다. 접속사 특히 한국말은 주어를 꼭 사용한다. 그리고 단락에서 문장을 쓸 때요. 그 다음에 단락에서 그 다음에 동사를 꼭 보강한다. 어떻게 뭘로요? thesaurus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improve를 할 수가 있어요. 실력은 똑같아요. 안 보면 모르는데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연습만 하고 손에 익히면 눈으로 보고 말을 하면 그게 여러분의 그 몇 가지 단어가 자꾸만 튼튼하게 되고 보강하게 되고 어휘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을 너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어려워 마시고 단문으로 컨장션 없이 포맷만 잘 맞춰서 introduction, topic, 1, 2, 3 example, 그 다음에 concluding sentence 이것만 잘 하시면 여러분 우선 이메일도 쓰실 수 있고 텍스트도 쓸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또 연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